바야흐로 초평 2년 191년 당시 7월에 원소가 기주를 먹었을 때로 돌아갑니다. 자, 이때 공손차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랑 원술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보다가 유가 난 그래도 원술한테 황제 친위대 사물하고 3,000명 보낼래 이러고 하니까 여기서 공손찬이 이 양반은 아니야 이러고 손저에 딱 때리고 원솔한테 동생 공손을 보내가지고 유 병사 뺏으세요 이렇게 해서 딱 됐잖아요. 딱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원소랑 원술이 싸울 때 원소가 주흔 삼형제 끌어들여가지고 쳤다고 했잖아. 이때 엄청난 사고가 터지는 게 공손찬이 보냈던 공손월의 손견의 부하에서 배속돼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손월이 주흔 삼형제가 있던 양성 여기에서 싸우다가 공손월이 죽어버렸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해버려요. 이때까지만 해도 공손찬이 직접적으로 원소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원술 유 중에서 원술을 선택한 거지 원소랑 유는 상관관계가 사실 있지는 않거든. 근데 공손월이 원소 부하랑 싸우다 죽어버렸네? 이거를 보고 공손찬이 대노한 거야.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구는 거야. 근데 이게 원소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기주 장악이 덜 돼가지고 당장 내가 원술이랑 공손찬이랑 샌드위치로 싸우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소가 뭘 하냐면은 자기가 조정하에서 동탁이 줬던 그 바레테수 직위가 있잖아. 이거를 공손찬한테 인수를 주면서 내가 진짜 미안하고 이거 받고 우리도 같이 삽시다.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유화적으로 제스처를 취했는데 근데 이 바레테수를 받은 게 공손찬 삼총동생인 공손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청주에서 황건적이 일어나잖아. 이때 나는 발해의 군대를 이끌고 청주의 황건적을 토벌해야겠다라고 명분을 세우고 걔네들 토벌하러 가는 척하면서 유주인은 공손찬한테 가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화해 거부. 발해 태수 줬어? 응 감사. 이렇게 공손찬이 한 거야. 원소 입장에서는 협상 결렬이잖아. 조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소도 여기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공손찬은 원소를 치기에 앞서서 그 청주 황건적들 두드려 팹니다. 이게 11월이에요. 191년 11월의 일이고 황건적을 가볍게 박살을 낸 뒤에 원소의 죄상 10개 조문 저번에 말씀드렸죠. 조정에 보냈던 거 그거를 딱 보냅니다. 볼게요. 하진을 보좌하며 무법자를 불러들이고 정원에게 명하여 맹진의 방화를 한 뒤 동탁이 반란을 일으키게 한 죄가 첫 번째요. 두 번째, 동탁이 천자를 인질로 삼았는데 빤스러냈다. 세 번째, 동탁을 공격하는 척해서 자기 가문을 멸족에 이르게 했다. 네 번째, 거병한 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백성을 수탈했다. 다섯 번째, 기주를 도둑질했다. 여섯 번째, 미신을 믿으면서 9년을 공략하고 약탈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랑 여덟 번째는 좀 별로 안 유명한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통수를 쳐가지고 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난 주제에 겸양이 없고 양심이 없다. 그리고 열 번째, 충신 손견을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10개 조문 이상의 10개의 죄를 가진 대역적 원소를 토벌하겠다. 또 여기서 역적이죠. 대역적 원소를 토벌하겠다 이러면서 내려갑니다. 진짜 패드립이야. 아니 이게 아홉 번째가 패드립인 게 자기도 천출의 자식이면서 이게 쟤는 노비의 자식이라고 공격하는데 좀 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자 지도를 볼게요. 이 위쪽입니다. 공손찬의 영역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고 여기서 공손찬이 개교 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개교는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면은 강 보이죠? 강 옆이야. 개교. 그리고 원소도 당연히 여기에서 수비를 위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교에서 한바탕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이 개교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공손찬의 그 유명한 백마의 종, 얘네가 뭔지 좀 알아야겠죠. 백마의 종은 뭐냐면은 후한서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은 공손찬은 항상 궁술에 정통한 자를 수십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모두 백마에 기승한 채 좌우로 날개를 펼친 진영을 하면서 다녔다. 이들로서 화살을 쏘고 다니면서 백마의 종을 자청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주석에 단 해동이라는 사람이 이거 수십 명 가지고 군사가 되겠어? 이거 수천 명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었는데 어떻게 보면 수십 명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백마의 종이
큰 의미에서 보면은 공손찬이 데리고 있는 김영대도 맞는데 좁은 의미에서 보면 공손찬 그 직속에 있는 친위대 100명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그 정도의 애들이 찐 백마의 종인 거지. 그리고 이 찐 백마의 종의 역할은 뭐냐면은 궁수들이 백마를 타고 다녔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그거겠어? 하마 궁수겠어? 아니지, 군기병이겠지. 참고로 이게 군기병이라는 게 이 시기에 있는 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당시에는 그 등자라는 게 없었어. 그 발 걸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게 없었어. 그거도 없는데 궁마술을 쓴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라고. 이거는 무시무시한 기록이라고. 이게 100명만 돼도 무시무시해.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은, 고대 전쟁 좀 볼게요. 잠깐만요. 고대 전쟁은 뭐냐면은, 이렇게 방진 대 방진이 이렇게 진영을 갖춰가지고 붙는 거라고. 이렇게. 그치. 근데 100명 정도의 군기병이 이 형태를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화살로 막 견제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 빡칠 거 아니야. 개빡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롤로 치면은 르블 이런 거야. 카이팅 깔짝깔짝 조지면서 계속 견제 넣는 거야. 옆에서 야야 꼽냐? 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공손찬의 특기였다는 거야. 느낌이 확 오죠. 그래서 이때 병력 규모를 볼게요. 이때 병력 규모를 보면은 공손찬의 군대는 보병 3만에 기병 1만. 원소군의 군대는 기병은 거의 없고 보병만 한 2, 3만 이 정도가 돼요. 야, 이게 병력 차이도 원소가 그렇게 막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기병이 없어. 고대 전쟁에서 기병이 가지는 위치는 엄청나잖아. 게다가 공손찬은 당대 유주 기마 전술의 대장이야. 최고의 전문가. 그러니까 이거 조졌네. 엄청 불리한 상황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원소군에 비밀병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한복한테 반란이 일으켰던 그 양반, 국이. 이 양반이 원소군의 비밀병기였어요. 좀 놀랄 수도 있는 게, 여러분이 연희를 보시면은 이 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개교 전투에서 조자룡한테 일기토 나가서 죽는 단역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당대 원소군의 비밀병기였어. 왜냐면은 당시에 오랑캐 기병대에 관련한 실전 경험이 있던 장수가 원소군에 국이밖에 없었어. 국이는 양주 서평군 사람이거든요. 동탁이 있던 그 양주. 양주에서 강족, 저족 이런 오랑캐들이랑 팔 부대끼면서 살았던 양반인 거야. 군기병대의 원조는 오랑캐란 말이야. 이 오랑캐들의 그 전술을 그냥 보고 살았던 양반인 거야. 그러니까 그 경기병 전술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원소가 국이한테 선봉을 주는데 선봉을 1800명을 줘. 800명의 방패병과 1000명의 강노수, 2000명도 안 되는 선봉대를 줘가지고 선봉을 앞으로 내보내. 이것도 엄청난 전략인 게, 그러니까 이렇게 2000명도 안 되는 애들이 나오니까 공손찬이 뭐야 이거 허접한 놈들이네 이러고 바로 그냥 기병대를 출전을 시켜요. 이 기병대를 출전시켜가지고 보병대를 밟아버리려고 했겠지. 근데 이게 바로 공손찬의 최악의 실책이에요. 왜냐? 우리는 흔히 옛날 고대사 보면은 기병대랑 보병대가 꽝 하고 붙어요. 기병이 무조건 이길 것 같죠? 숫자같이 차이나. 무조건 이겨? No. 그렇지 않아. 왜냐면은 기병 중에 경기병이라는 게 있고 중기병이라는 게 있거든? 중기병일 때 통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확실한 충격무기, 랜스 있죠. 마상창, 랜스 이런 거, 거기다가 갑옷을 두르고 마갑까지 둘러가지고 화살도 어느 정도 튕겨낼 수 있고, 이런 고대의 전차에 가까운 중기병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 충격을 해가지고 보병대를 단박에 깨버린다 이런 게 가능한 거고, 경기병은 충격력이 없어. 게다가 공손찬의 주요 전술은 군기병인데 봐봐, 땅에 붙이고 서가지고 활 이렇게 땡기는 애들이 활을 잘 쏠까? 아무리 기사에 통달한 애들이라서 말 위에서 오고 가면서 활 쏘는 게 더 잘 쏠까? 그러니까 활을 쏠 때 말 타고 있으면은 그거는 사정거리가 짧은 활이라고, 총으로 치면은 권총이라고. 근데 땅에서 서 있는 애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소총도 쓰는데 저격총 막 사정거리 차이가 월등하게 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병 대 중보병의 백병전이 일어났을 때 의외로 경기병은 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오히려 중보병이 잘 훈련이 돼 있고 대기병 전술이 잘 처리가 돼 있으면은
경기병을 오히려 깨버리는 일이 허다했어요. 고대 전쟁에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지형도를 다시 볼게요. 이게 방패병. 이런 식으로 포진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공손찬의 군대는 여기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어느 순간 여기에 오겠죠. 이때 기록을 볼게요. 구기가 군사들을 지휘를 해서 채 수십 부에 이르지 않는 거리에 이를 때까지 숨죽이게 입고한 다음에 수십 부에 이르자 다 함께 일어나서 먼지를 휘날리며 크게 소리치면서 보병들은 앞으로 돌진하고 강로가 동시에 발사되었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화망이 형성되잖아. 여기로 이렇게 화망이 형성이 되면서 얘네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충격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있는 애들이 강로 1000개를 두드려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죽는다고 그 낙마해가지고 얘네들은 완전히 충격력을 상실해서 여기에 이렇게 그냥 낙마한 채로 낭자하게 있다고. 근데 그 뒤에서 기병대가 계속 몰아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뒤에서 강로를 두들겨 맞아서 계속 낙마한 애들만 계속 생기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전황이 흘러가 버렸다. 이게 경기병대라서 이랬다? 이런 거로 볼 수도 있는데, 참고로 이게 나중에 100년 전쟁 있잖아. 영국 프랑스 크래시 전투라는 데서 거의 흡사한 일이 일어나요. 이때 영국군은 장궁병과 방패병을 합쳐서 10,000명이 조금 못 되는 애들이었고, 프랑스는 중기병이랑 중장병 해가지고 15,000명 정도가 붙었단 말이야.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중기병대가 밀려 들어가다가 강궁 롱보우 있잖아. 롱보우대가 그냥 한 방에 쏴가지고 바로 전열을 무력화시키고 그 뒤로 계속 밀려 들어와가지고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영국군의 경기병대가 단검을 들고 가가지고 갑옷에 비어있는데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를 다 치고 다녔다. 대가리만 똑똑 수확하고 다녔다는 거야. 상대가 중기병이었어. 심지어 그거는. 근데 공손찬군은 경기병이야. 그래가지고 이때 공손찬이 자랑하던 그 백마의 총과 정의 경기병대가 단박에 2,000명의 선봉대 앞에 무릎을 꿇고 박살이 나버려요. 이때 기록을 보면 그래서 공손찬이 맡겼던 엄강의 갑병 목을 1000여급을 배웠다. 순식간에. 이렇게 기병대가 완전히 개박살이 나고 고기가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공손찬 본군의 보병대까지 깨버리고 공손찬 본진에 아문기를 뽑아버렸다고요. 이 아문기가 그러니까 영내에 설치해놓은 깃발이란 말이야. 고대 전쟁에서 깃발을 뺏겼다라고 하면은 본진이 진짜 그야말로 괴멸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공손찬군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치잖아.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가 나오는 게 뭔 기록이 나오냐면요. 공손찬의 경기병대가 도망을 가다가 어떤 원소군의 진영을 발견하고 야 우리가 지금은 패잔병이지만 얘네라도 죽이고 가야겠다 이러고 여기를 포위를 해. 너도? 나도. 야 나도. 이래가지고 막 공손찬에 도망가던 비병대가 막 몰려든 거야. 어느 진영으로. 그래서 약 한 2,000명 정도까지 모였대. 근데 정말 우연히도 이 진영을 지휘하던 장수가 다름 아닌 원소였어. 그래가지고 원소 진영을 경기병대가 막 활 쏘면서 막 포위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원소군은 강로병이랑 장창병, 그러니까 대극병이라고 나있는데 한 수십 명씩밖에 없어. 그러니까 병사가 100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원소 옆에 있던 책사 전풍이 원소를 담벼락으로 데려가려고 장군 지금 이게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거 저기로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 벼락으로 데려가는데 자 원소 내가 뭐랬어요? 이미지 장사꾼, 이미지에 죽고 이미지에 사는 삼자. 여기서 또 하나 뭔가 보여줍니다. 여기서 병사들이 혼비백산하는 걸 보고 투구를 딱 벗어가지고 땅에 빡 꽂은 다음에 이렇게 크게 외쳐요. 나 원소 대장부로 태어나서 여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벽으로 가서 산다면 이거는 대장부로서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병사들이여 진격하라. 그 말을 듣고 병사들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활을 쏘면서 방패를 세워가지고 맞대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지가 나죠. 그래가지고 공손찬의 군기병대도 패잔병이잖아. 그래서 얘네들 저항이 좀 날카로운데 이러면서 얘네들이 결국 다시 우왕좌왕 하다가 나중에 구기가 보낸 군대가 와가지고 얘네들 다시 물리치니까 그래서 원소가 살아났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뽕이 차오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기주의 개교에서 완전히 공손찬은 또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공손찬은 쭉 또 밀려나서 유주 기주 견계인 탁군, 유비의 고향이죠. 탁군까지 밀려나요. 여기까지 도망을 쳐가지고 원소군에서도 최거업이라는 장수가 이 공손찬을 추격하기 위해서 한 10,000명 정도 끌고 갔겠죠. 여기서 공손찬이 최거업을 역습을 해서 깨트리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원소에 반대했던 흑산적, 여기서 흑산적이 대거로 또 치고 내려오고 청주 황건적의 또 다른 분파가 연주로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원소가 여기서 공손찬한테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고 얘네들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의 추격을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원소와 공손찬의 하북의 전선이 이렇게 고착화가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되게 남달랐던 게, 그러니까 당대에 하북에서 유목기병, 그러니까 군기병대, 경기병대 하면은 진짜 공포의 대상이었단 말이야. 백마의 종이다 이러면은 당대 하북에서 백마의 종 이꼴 최정예 부대야. 그러니까 백마의 종을 가졌던 공손찬은 진짜 그 공포의 대상이었다고요. 전선이 고착화되었지만 결국 승리한 거는 원소인 거나 다름이 없어. 왜냐면은 하북 최대의 정예군인 백마의 종을 1차전부터 순식간에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원소는 공손찬까지도 물리친 하북의 맹주 자리를 노리게 되는 거고, 공손찬도 내가 1차전은 깨졌지만 아직 멸망은 안 했다. 왜냐면은 어쨌거나 추격하러 온 최거업을 박살내긴 했거든. 그래서 공손찬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유주에 남아있던 유우는 이때 중립기호를 받고 있었는데, 왜냐면은 원술한테 병사 3,000명 뜯겼잖아. 그리고 자기 아들 유화도 원술이 유폐하고 있잖아. 인질이 잡혀있으니까 유우는 강제로 중립기여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193년에 조조한테 깨질 때 유화가 풀려나서 원소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우도 여기서 중립기여를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바야흐로 하북에 작은 삼국지가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흑산적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 하북 삼국지 개교 전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